한국의 KF-21이 성공적인 시험 비행을 하자 중국과 일본에서 아주 악의적인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KF-21 보라매를 국산 전투기로 볼 수 없다는 것인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KF-21은 국산화율 65%에 이르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자체 제작 전투기가 맞습니다. 국산 고등 훈련기인 T-50 골든이글과 경공격기 FA-50 파이팅 이글이 국산화율 59% 수준임에도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대한민국의 군용기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KF-21은 대한민국이 자체 생산하는 최초의 4.5세대 첫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65%라는 경이적인 국산화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KF-21은 현대 전투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A사 레이더와 통합전자전체계 등 주요 항공전자 장비 대부분을 자체 생산하여 탑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이 단 한 가지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단계 KF-21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Z 엔진을 탑재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KF-21을 국산 전투기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게 그들의 주장인데요. 하지만 이는 굉장히 악의적인 비방에 가깝습니다. 물론 Z 엔진까지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생산했다면 더할 나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애초에 전투기를 100% 자국에서만 제작해서 수출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뿐입니다. 심지어 아시아에서는 러시아 기술을 그대로 카피한 중국이 유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완전 국산화에 집착하는 것은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예산과 기간을 무기한 제한시키겠다는 멍청한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무리한 국산화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대한민국 영공의 극심한 안보 공백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현실과 현명한 타협을 했습니다. 한국을 폄하한 두 나라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의 KF-21은 진화하고 있는 전투기라는 것입니다. 당장 앞으로 4년간 2200여의 비행 테스트를 거쳐야만 그제서야 블록원의 개발을 마무리하고 미국의 F4, F5를 대체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종합적인 성능은 F16의 1.3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6년에서 2028년 동안 진행할 블록2에서는 추가 무장 시험을 진행하고 무장창을 완전 매립형으로 개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블록3에서는 KF-21을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사이 대한민국은 KF-21의 국산화율을 80%까지 끌어올린과 동시에 제트 엔진 자체 개발에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즉, 한 번에 완벽한 전투기를 내놓는 게 아니라 꾸준히 개량을 진행하면서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갈수록 안보 상황이 불안해지는 현재 동북아시아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는 대단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개발 방식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미국 같은 방산 선진국들이 주로 사용하는 개발 체계입니다. 현대 무기 체계는 고도로 발전한 최첨단 과학 기술의 집약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수정 보완 없이 곧바로 야전에서 운용 가능한 무기 체계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 중 하나인 미국의 F-35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는데요. F-35는 예정된 일정보다 무려 6년이나 지연되고서야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개량을 거듭 중이라 미완의 전투기라는 별명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이쯤 되면 애초에 미국이 F-35를 개량형 기체로 개발한 것이 아니겠냐고 주장하는 군사 전문가들도 있을 정도인데요. 미국이 F-35를 방산 수출에 사용하고 있는 만큼 수입국들의 다양한 안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개량형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또한 우리를 둘러싼 주변국들이 서로 다른 4세대 이상의 전투기를 보유, 개발하고 있는 만큼 KF-21을 미국의 방식과 유사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개발해 본 적 없는 제트 엔진 개발과 100% 국산화에만 무리하게 집착하다 보면 현재 안보 공백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손가락만 빨면서 동맹국들이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게다가 지금보다 더 오랜 시간과 예산이 투자될 텐데요. 급기야 막상 나온 완성품이 우리의 필요와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인도만 봐도 한국의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인도는 단순 군사력 순위만으로는 미국, 러시아, 중국 다음 가는 세계 4위의 군사대국이지만 방산기술은 부족함을 넘어 처참한 수준입니다.
심지어 인도의 완전 국산 제식 소총인 인사스는 심심하면 탄이 걸리는 작동 불량은 기본이고 온도가 낮은 산악 지역에서는 플라스틱 탄창이 갈라지는 결함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인도가 자체 개발한 주력 전차 아주는 개발에만 무려 34년이 걸렸음에도 동세대 전차 중 최약체 성능의 멍청한 전차로 탄생했습니다. 심지어 아주는 비가 오면 물이 셀 정도로 방호력이 엉망인데요. 아준 전차와 비슷한 시기에 개발을 시작한 우리 K1 전차가 이미 1000대 이상 양산되고 그 사이 K2 흑표라는 희대 명품 전차까지 실전 배치를 끝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인도의 방산 기술력이 얼마나 한심한 수준인지 단번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에서야 완전 국산에 성공한 대한민국의 전차지만 K1 전차만 해도 초기 물량에는 외국산 부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당시 K1 전차는 미국의 M1 에이브럼스 전차를 카피한 전차로 미니 에이브럼스라고 불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인도와는 다르게 계속된 개량과 함께 한국만의 노하우를 축적하며 차츰 핵심 부품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세계 4대 전차라고 볼 이유는 K2 흑표 전차까지 완전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인도는 인사스와 아준 전차뿐 아니라 전투기에도 초도 생산부터 완전 국산화를 고집하다가 최악의 결과를 맞이했는데요. 바로 인도의 테자스 전투기의 이야기입니다. 테자스의 개발사도 아준 전차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1983년에 시작된 테자스 개발 계획은 레이더부터 제트 엔진까지 모든 부품을 인도 자체 기술로 제작하려던 아주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사실 인도의 개발 명분은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한 것이 패착의 원인이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테자스는 인도에 꼭 필요한 전투기도 했는데요. 당시 인도 공군에서 주력으로 사용하던 미그 21이 이미 노후화가 극심한 상태였는지라 가까운 시일 내에 인도의 영공에 심각한 안보 구멍이 생길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안보 상황이 급박했음에도 인도 공군의 테자스 초기 물량이 공급되기 시작한 것은 무려 33년이나 지난 2016년이었습니다. 전투기 관련 기술이 전무하다시피 했는데도 인도 정부가 끝까지 레이더와 제트기 엔진에 자국 내 개발을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전 세계 4위에 달하는 군사대국이라고 해도 관련 기술이 부실한 상황에서 맨 땅에 헤딩식으로 최첨단 군사기술을 습득하려니 개발 기간이 엿가락처럼 늘어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개발 비용도 어이없는 수준이었는데요. 정부는 레이더와 제트 엔진 개발에 고작 2조 원 남짓한 예산만을 투입했습니다. 대한민국이 T-50을 FA-50으로 개량하는 데에만 2조 2천억 원을 넘는 예산을 투자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사실상 열정페이로 인도 정부는 인도의 하늘을 수월 테자스를 만들고자 했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예상했던 대로 인도에는 심각한 안보 구멍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미 한계에 다다랐던 미그 21이 2005에서 2010년 사이에만 무려 40여 대가 노후화 사고로 추락했습니다. 오죽하면 미그 21에 날아다니는 관짝이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인도 정부는 부랴부랴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수입하기에 이르렀고 테자스는 그 후로부터 한참이 지나서야 이도저도 아닌 성능으로 인도 공군에 배치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경악스러운 비화가 숨어 있습니다. 자국의 공군을 추락시키면서까지 개발한 테자스가 기껏 해봐야 경공격기에 불과하다는 것인데요. 대한민국의 KF-21과 같은 4.5세대 전투기와는 당연히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고 테자스보다 3년이나 일찍 도입된 FA-50과 비교해야 간신히 대동소이한 수준입니다. 물론 무기마다 각각의 사용처와 방법이 있기 마련이지만 테자스의 개발 기간을 생각해보면 이는 상당히 실망적이다 못해 절망적인 성능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작 이 정도로는 테자스를 인도 역사상 최악의 실수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테자스에는 더욱 충격적인 비화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인도 정부가 결국에는 테자스 자체 개발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인도 정부는 미그 21이 무려 40대 넘게 추락하고 프랑스 라팔을 도입하고 나서야 아무리 노력해도 인도의 기술력으로는 전투기 레이더와 제트 엔진을 자체 개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 정부는 결국 2008년에 이스라엘에 ELM-2032 전투기 레이더를 도입하고 2015년에 G2사에 F404 제트 엔진을 도입하고 나서야 테자스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인도는 대한민국과 비슷한 상황에서 정반대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고등훈련기인 T-50을 자체 개발하고 FA-50으로 기술력을 가다듬은 뒤
KF-21 전투기의 자체 개발에 성공한 반면 인도는 무리하게 오직 국산화만 고집하다가 현대전에서 도저히 쓸 수 없는 경공격기를 개발하며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허비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희생을 치렀음에도 염원했던 전투기 레이더와 제트 엔진의 개발은 끝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도의 테자스 개발 실패가 특이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소총부터 전차, 전투기 모두 실패해버리는 건 좀 놀라운 사실이긴 하지만 방산무기 분야에서 애초에 연구 개발 성공 확률은 수학적으로 5%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런 극악의 환경에서도 경이로운 성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에게 공개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방산무기 개발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국내 많은 방산업체들이 새로운 시도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개발 실패 시 부여되는 페널티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다행히 지난해 창의적 국방기술을 개발하다 실패한 업체에 주어지던 페널티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국방기술 연구 개발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엄격했던 국방부가 상식의 틀을 깨부수는 미래전 시대를 맞아 점점 혁신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민도 이런 국방부의 도전을 믿고 기다려줄 시대가 되었습니다. 작은 실패 하나에도 무조건 방산비리라고 폄훼하는 게 아니라 더욱 잘하도록 응원하고 다른 곳으로 엇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는 것이 선진화된 우리 국민들의 역할이라고 생각되는데요. KF-21의 완전 국산화 소식이 들려올 그때까지 한국 방산무기의 진보된 국산화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